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는 모두 장기 투자? NO! 밸류밴드 하나면 중단기 매매 타이밍도 완벽히 잡아낸다. 밸류밴드 창시자 신가치 투자의 혁명,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길라잡이 나무누 멘토의 워렌 버핏 2.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무누 멘토입니다. 4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들썩이는 이벤트가 있죠. 네, 월드컵입니다. 지난 18일 날 러시아하고 경기하는 거 너무 아까웠어요. 그죠? 멋지게. 한간의 신문에서 일어났더라고요. 러시아 골키퍼의 장갑에 기름이 묻어 있었나? 이렇게 여튼 그 슛을 잘 쏴서 들어간 거지. 그게 무조건 잘못에 들어간 것만은 아니다. 근데 너무 아쉽게 한 골 줬어요. 물론 러시아하고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지만 일단 비긴 걸로 또 일단 위안을 삼고요. 이제 월요일 아침 새벽 4시네요. 큰일입니다. 새벽 4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딱 10시에 주무시라고 이야기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9시부터 10시는 제 모방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끝난과 동시에 바로 주무시는 거예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상추, 메밀 이런 것들, 키위 같은 것들 상당히 좋죠. 그래서 우리 일요일 날 좀 푸근하게 좀 일찍 잔 다음에 4시에 벌떡 일어나서요. 우리 멋지게 대한민국 한번 응원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를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알제리를 한 2대0 내지 3대0 정도로 이기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시장이 폭등하는 이런 기분 좋은 생각 주말 동안 쭉 한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자, 전화번호입니다. 02-3153-2611에서 2번입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이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기법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전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꼭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급 밸류밴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들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선 우리 시장 점검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요, 23.9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968.07로 197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1.2%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장중에는 계속 플러스권은 유지가 됐습니다만은 결국 소폭 내림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536.69포인트, 0.1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되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9원 정도 올랐습니다. 1020.60원으로 다시 1020원대를 회복한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면은요, 이 외국인들의 선물의 장난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해 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에서 지난 2,000계약, 4,000계약, 그리고 12,000계약 한번 매도한 적이 있었고요. 그죠? 이때는요, 12,000계약 매도할 때 2,5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시 순매수를 했다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매도가 나왔고, 오늘 다시 한번 12,000계약이 나왔는데, 오늘은 얼마가 나왔냐면 898억, 이게요, 장 마감되었을 때는요, 이게 4천억 이상의 매도가 되었다가 장 막판에 블록딜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 선물 만계약 8,000계약, 9,000계약, 만계약 내려갈 때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게 어떤 부분으로 나왔냐면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나왔어요. 자, 프로그램으로 나왔다는 소리는 무슨 이야기냐? 제가 늘 우리 대박 플러스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드렸었는데, 프로그램은 지수다 생각하시면 돼요. 비차익 프로그램은 지수를 사고 판다 생각하시면 되고, 차익 프로그램은 선물을 사고 파는 데에서 딸려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본다면 시장에 대해서 팔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장중에는요, 비차익 매물은 한 얼마 안 나왔어요. 한 1,700, 1,800억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2천억 이상의 금액이 무엇으로 나왔느냐? 종목으로 나온 겁니다. 종목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요, 외국인들이 지금 미국계 투자 자금은 계속해서 펀드로 돈이 들어오고 있죠. 미국계 투자 자금의 성향은요, 중장기적 가치 투자입니다. 매수한 다음에 좋은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아주 장기간 끌고 가는 전략인데, 유럽계 자금은요, 굉장히 좀 단기적이고 투기성이 짙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많이 이용하냐면 선물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뭐냐면 바로 22의 통화 완화죠. 유동성 공급인데 결국 뭐냐면 우리 10월 달부터 유럽계 자금 다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그 자금이 이제는 들어올 때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면 유럽에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이제 다시 외국으로 투자할 충분한 자금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유럽계가 미국계가 사놓은 종목들이 어디 있냐면 IT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IT 위주로 되어 있는데 미국계가 포진해 있는 종목을 살려고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뭐 LG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유럽계가 좋아하는 자금 투자처는 어디냐면 전부 다 소재 산업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소재 산업재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쯤에서 어떻게 시장을 한번 선물해서 교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주가를 전반적으로 떨어뜨리고 소위 말해서 나머지 심약한 개인이나 그리고 악성 매물들을 완전히 소진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도 분명히 이번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에 투자에서는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결국 뭐냐면 선물을 통해서 시장을 완전히 클리어하게 만들어 두고 걔들의 본격적인 매수세는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말은요, 바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고 본다면 다음 주에는요, 다시 외국인들의 선물에서의 순매수, 현물의 순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오늘 시장에 의해서 너무 두렵다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지만 장 마감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급속도로 들어왔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좀 인지를 하고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일단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추천한 종목들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인데, SK 하이닉스가요, 목표가 5만원으로 제가 한번 상향을 했거든요. 근데 5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목표가 상향하지 않겠습니다. 매도입니다. 이익 실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월요일, 화요일 다시 5만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때 이익 실현하셔도 되겠습니다. 28.2% 상당히 높은 수익률 나오는데,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좀 이따가 다룰 거니까요. 넘어가고요. S&T 모티브가 한 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이번 최근 장세가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괜찮은데요. 아무도 이게 자동차 부품 쪽의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대표주자 만도 같은 종목들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가장 기분 좋은 거는 적자 사업 부문을 덜어내고 그리고 흑자 사업 부문을 편입하면서 전반적인 캐파도 커지고 이익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S&T 모티브는 추가적으로 저희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SKC 세 번째 종목인데요. 역시 견조합니다. 전일 급등하면서 일단 아주 좋은 흐름들 나왔고, 오늘은 좀 하락하기는 했지만은요, 그래도 한 3%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역시 필름 사업부 쪽에서 이익이 견조하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최근에 어떤 고점을 넘겼는데, 이러한 고점을 넘긴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역시 목표가까지는 무난한 행진 나올 것 같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퍼시스입니다. 한번 우리 34,250원까지 한번 강하게 올라갔다가, 그죠? 이날 우리 지난주였죠? 강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다가 오늘 그렇지만 또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까지 좀 떨어졌던 부분은 바로 이케아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가구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이 퍼시스는 그때 보여드렸다시피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에 낮은 종목이고, 그리고 외적 영향을 별로 안 받는 중형주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길을 차근차근히
계속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다음 주도 충분히 기대되는 종목이고, 현재 지금 여기 보시면 5월 달부터 들어와 있는 이 전반적인 거래량들, 이런 거래량은 저평가에서 재평가를 하겠다라는 의지 속에서 들어온 매수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게요. 자, 그리고 금호타이어입니다. 조금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8%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추세를 바로 이제 전환시킬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있었지만 시장이 별로 도와주지 않았죠.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해 드리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본질적인 개별적인 기업의 충격이 있느냐, 아니면 시장 마켓 충격이 있느냐, 이거를 구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금호타이어가 최근 조정받은 부분은 이 금호타이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시장의 충격에서 나타나는 거, 마켓의 위기가 사라지고 나면 이 종목은요, 더욱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타이어는 물량의 개수가 아니고요, 좀 판매 단가의 문제인데, 초고성능, 레이싱용 있죠. 레이싱용, 초고성능 이 타이어에 대해서 지금 모든 이 전 세계 타이어 업체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면 그 시장이 진짜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이 바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는 시장이고, 금호타이어는 그런 시장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밸류까지는 충분히, 목표 가격이 15,000원이잖아요. 그때까지는 한번 강하게 한번 가져가 보시자고요.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지난 추천 종목에 대한 AS 진행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의 워렌 버핏 2.0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져왔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자꾸 잊고 지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제발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알고 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주가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가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주가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냐면 뭐 차트에서 찾고 전망에서 찾고 이러시는데요. 그게 아니다. 주가의 본질은, 주가가 이게 5만원이든 10만원이라는 가격은요, 반드시 어떤 기반 위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차트로 만들어지는 가격이 아니라 진짜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주가의 뿌리는, 제가 이런 말씀해 드릴게요. 주가의 뿌리는 자산이요, 그리고 꽃은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익이라는 게요, 이익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굉장히 변화가 심할 수 있어요. 작년에 10억의 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10억이 날 수도 있죠. 그러면 10억을 낼 때 주가가 뭐 만약에 10,000원이었다. 그럼 마이너스 10억이 되면 주가가 마이너스 10,000원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반이 뭐예요? 바로 뿌리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들이 잎이 아무리 흔들려도요, 이 뿌리는 자기 자리에 있잖아요. 그처럼 기업의 주가의 가치의 가장 기반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자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꽃이 이익이다, 만개를 하고 결국 이 이익 가지고 또 뿌리가 튼튼해지고 잎이 무성하면서 뿌리가 튼튼해지고 이런 거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가는요, 이렇게 자산과 이익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더 뿌리다? 예, 자산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는요, 이제 통상 뭐 우리가 10,000원에 있던 주가가 이익이 나면서 20,000원도 가고, 그죠? 이익이 안 좋아지면서 5,000원도 떨어지고 하긴 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바람에 흔들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는 자산 가치를 기준, 즉 뿌리를 기준으로 이익의 변화만큼 통상 움직인다.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이 정도라면, 이익이 날 때는 주가가 여기 있다가 이익이 안 나면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이익이 나면 여기 있는 거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트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익이 난 만큼 이 회사에 이익이 나면 자산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바로 여기서 자산을 기준으로 이익의 변화만큼 움직인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항상 뭐로 잡아야 됩니까? 그 기업의 기본적인 자산 가치, 이걸 기준점으로 잡아두고 여기에서 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죽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은 여기에서 이제 뭐 자산 가치가 이렇다 칩시다. 그럼 이익이 났다가 줄었다가 났다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자산 가치고 이게 이익 가치란 말이죠.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데 어떤 한 경우에는 이게 툭 튀어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뭐 새로운 테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탁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주식은 이렇게 있다가 툭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돌발 악재들, 돌발적인 악재의 출현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준점 뿌리에서부터 너무 멀리 가게 되면 영양분 공급이 안 되죠. 나무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 나무가 너무 자라버리면 영양분 공급이 분명히 힘들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주가는 다시 이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 의미인데, 기대치의 증가라든지 돌발 악재는 순간적인 가격은 분명히 만들어냅니다. 순간적인 가격의 급락이라든지 순간적인 가격의 급등을 만들어내겠지만 결국에는 자산과 이익의 가치로, 그 접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모른다. 이 기대치 때문에, 그리고 돌발 악재 때문에 얼마만큼 떨어질지도,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올라갔다면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은 이익 실현할 줄 알아야 되고, 떨어진다고 해도 그 10%, 20%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회귀하는 지점까지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기준점, 자산과 이익의 가치를 잘 뽑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얘기 한번 해볼게요. 결국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외국인 기관, 큰손, 작전 세력한테 많이 당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외국인들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요, 누구 돈 뺏기가 제일 쉬울까요? 역시 정보력 부족하고 자금력 부족하고, 그죠? 지식 부족한 개인 돈을 착취하는 게 아마 제일 쉬울 겁니다. 그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우리 개인 돈을 착취하려고는 하지 않지만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 개인일 수밖에 없고, 큰 손하고 작전 세력, 큰 손이야 뭐 따로 놔두고, 작전 세력, 이놈들은 진짜 나쁜 놈이죠. 이놈들은요, 진짜 개인들이 피를 빨아먹으려고 등장한 놈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전 세력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악이다. 무슨 필요악입니까? 그게 그냥 악이지. 절대 필요가 아닙니다. 그런 놈들 없어도요, 주가는 다 돌아가요. 작전 세력 없어도 주가는요, 평가될 수 있는 건데, 그걸 필요하기다 표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력에 대한 환상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세력주사 보면 대박이다. 세력이 여러분들 뭐 한다고 수익 내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자가 분명히 이 개인 투자자들을 항상 당하게 만든다. 꼭 보면은요, 세력주를 막 추천하고 세력주고 이런 거 있어야 한방한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전부 다 차트만 가지고 끼적끼적 이야기하고, 기업에 대해 앞으로 저 성장성은 좋다,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성장성 안 좋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렇죠? 항상 어떤 재료가 나온다. 재료 기다리는 투자가 망하는 투자예요. 그렇죠?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결국 왜 당하냐면 본질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더라. 본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떨어지면 처음에는 분명히 이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막 TV든 우리 다른 전문가 방송 쭉 보면 어떤 종목 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진짜. 이 기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사자! 딱 샀는데요, 그날 딱 떨어져요. 그날 한 2% 떨어지면 이거 왜 이러지? 그래 뭐 괜찮겠지. 다음날 또 떨어져. 아이고 이거 죽겠네. 그때부터는 그 앞에 들었던 내용들이요, 싸그리 이제 머릿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종목은 바로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편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흘러내리면 이거 옷이 잘못됐나 이런다고. 맞춤 양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떨어지면 항상 흔들려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어. 아무리 떨어져도 나는 안 팔 거야.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 그 정신력이 바탕에는 뭔가 든든한 어떤 내만의 철학 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만의 분석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렇죠. 왜 확신이 없을까? 이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잎과 줄기만 보고 이 나무는 썩었다,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말 좋은
아름드리 나무인데 계절이 바뀌고 또는 새가 와서 잎을 좀 따먹었어요. 그죠? 쪼쪼쪼 쪼가지고 따먹었다. 그리고 잎이 그래 뭐 송충이들이 등장했다. 그래가지고 잎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걔네들이 자꾸 날라와가지고 뭐 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든요. 야, 이거 이제 죽은 거 아니냐. 그런데요. 그 밑에 뿌리가 튼튼 하다는 뿌리를 안 보고 위에 것만 보니까 주가도 마찬가지.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뿌리는 보지 못하고 위에 이익과 그런 바람에 살랑살랑살랑 흔들리다 보니까 이거 막갔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요. 뿌리를 봐야죠. 뿌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기업의 어떤 가치를 무시하고 어떠한 기법을 써봐야 뿌리는 못 보고 위에서만 노는 거예요. 뿌리가 다 썩어 있고 나무는 좀 괜찮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위에 열매 따라 올라가니까 나무가 그냥 통째로 넘어지는 겁니다. 바로 뿌리를 반드시 보고 들어가야 된다. 뿌리가 튼튼한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여러분들은 겨울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꽃이 안 피고 잎이 안 열릴 수도, 잎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요, 뿌리가 튼튼하게 살아있다면 결국 봄이 오면 꽃이 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만큼, 즉 살아있는 나무에 살아있는 뿌리를 볼 줄 알아야지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보기 위해서는 아까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자산 가치고 거기에서 잎이 뭐라고요? 바로 아까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의 자산 가치 위에서 이익의 변화만큼 그 든든한 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위대한 투자자들이라고 말하는 모든 투자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뭘 보냐면 자산의 베이스에 이익이 어느 정도 붙어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TV를 보나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자산 얘기하는 사람 없죠. 맨날 나오는 거는 포가 어떻고 이익이 어떻고 그것도 살짝 하고 넘어가고 전부 다 차트 한번 보시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볼 시간이 없고 뿌리를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결국 여러분들 뿌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뿌리를 찾아드리고 하기 위한 노력들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뿌리 이따만 거 얼마든지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들기 쉬운 함정. 요걸요, 제가 최근에 어떤 우리 방송 말고 다른 방송을 보니까 그게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고, 야, 저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저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당하고 정말 본질적인 부분을 크게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함정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렇게 알고 계신단 말이죠.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과거의 이익을 넘기지 못하면 주가는 신고가가 나올 수 없다. 즉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요. 주가가 자 우리 지수를 보시죠. 앞에 지난번 월봉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선이 되어서 지수가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저 완전 그거 보다가요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앞에 월봉이 있어서 주가가 못 넘어간다는 이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론입니까? 주가가 그냥 월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한번 기가 차가지고 한번 쓰러질 뻔했는데 이것도 잘 보시면은요. 야, 여기에는 엄청난 과거 이익, 즉 뭐냐면 삼성전자가 10조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거예요. 분기. 그죠? 그러면 다시 10조의 분기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이걸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150만 원을 넘을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데요. 이거는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보통 주가는 그렇게 움직여요. 10조 이익 났을 때 150만 원 갔는데 쭉 떨어져가지고 다시 10조가 와도 이 1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현상만 보고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봅시다. 완전한 착각이다. 왜 그러냐면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제가 150만 원에 파라고 했는데 파셨어요? 제가 125만 3월 24일 날 125만 원 매수 150만 원까지는 삼성전자 따라갈 놈 아무도 없다. 149만 몇천 원까지 갔다.
끝단 때문에 혹시 못 팔았으면 좀 안타깝긴 한데요. 150만 원까지 가면 다시 내려온다. 얼마? 126만 원, 5만 원, 6만 원대가 또 적정한 밸류에이션이에요. 다시 내려오잖아요. 근데 맨날 삼성전자만 사라 들고 가라 막 1년, 2년, 3년 내도록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좀 이상해. 무조건 가지고 있는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롤링을 해줄 수 있는 확실한 포인트가 나올 때는 롤링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10조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9조를 냈습니다. 그리고 8조가 내는, 실적이 계속 떨어지네? 그럼 주가가 계속 떨어져야 되느냐? 아까 제가 무슨 말씀 해드렸죠? 이러한 이익은 바로 뭐다? 잎이고 뭐다? 꽃이라 그랬습니다. 꽃은 저물고 하지만은요, 뿌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0조도 번 돈이고 9조도 번 돈이고 8조도 번 돈인데 이 돈이 어디 갑니까? 그 기업의 든든한 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업 가치는 실질적인 자산이나 기업 가치는 가만히 여기 떨어진다고 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0조가 날 때는 자산 가치가 이런 각도로 늘어났겠지만 9조가 될 때는 이 각도가 조금 줄어들겠죠. 8조가 되면 이 각도가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항상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10조가 갔을 때는 꽃이 만개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9조니까 에이 떨어졌네? 이제 꽃이 이렇게 지는 겁니다. 또 떨어지죠? 그럼 여기까지 떨어지고 나면 이미 요만큼의 성장한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어떤 상황이 되죠?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자연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해 드린 게 125만원에서 150만 원의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0조 이익을 못 내도 150만 원이 왔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준다고 해가지고 절대 뭐 신고가가 나지 않는다. 요거는 완전한 착각이다. 그래서요, 이익이 결코 늘지 못하고 있어도 결코 과거의 이익을 뛰어넘지 못하도 신고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평가는 뭐예요? 이 기업의 본질적인 뿌리, 자산 가치가 이익이 얼마만큼 쌓여가지고 얼마만큼의 적정 주가를 만들어내고 가고 있는가. 이런 포인트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사실은 머릿속에 잡고 있지 못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익이 많이 줄었으니까 주가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주식 막 던지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뭐 신뢰도 제가 이제 드릴 건데요. 일단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결국 저평가가 깊어지게 되면 저평가가 깊어지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 올라가는 게 성장을 하지 않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신고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익을 항상 최고의 이익이 나와야지만 신고가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항상 적정. 근데 앞에서 너무 이제 과대평가되었다면 그럼 앞에 게 잘못된 거지 뒤에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즉 뭐냐면 아까 10조 뭐 이런 나면서 주가가 이만큼 급등을 했어요. 그러고 떨어져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데 다시 10조가 났는데 여기는 주가가 여기였는데 지금 여기밖에 안 된다. 이거는요, 여기에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대부분의 전문가들 그래. 똑같이 가지고는 이거 못 넘는다. 아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여기가 정상적인 거죠. 원래 주가는 이래가야 정상적인 건데 튀었기 때문에 떨어졌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못 넘느냐? 아니죠. 이것도 차곡차곡 시간은 분명히 걸릴 수도 있지만 넘어가는 거는 분명히 이익이 계속 쌓여가지고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저평가가 깊어지게 되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된다. 제가 전에 이익을 넘기지 못해도 신고가가 날 수 있다는 거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SK하이닉스 저의 이 대박플러스 포트폴리오 종목이죠. 28.2% 매도한 오늘부로 이제 이익 실현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좀 안타까운 게 투맨쇼 종목 포트폴리오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또 대박플러스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네요. 현대 하이스코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우선 이제 사례 분석할 때 보면 이거 제가 그 작년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월 15일 날 제가 서울경제TV 주식 승천 통해서 매수가 29,300원에 하이닉스 추천했습니다. 슈퍼사이클 진입한다. 29,300원에 첫 번째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한 70% 이상 수익이 났죠. 자, 2차 추천은 이제 우리 대박플러스 시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4월 18일 날 대박플러스에서 매수가 38,000원에 밸류에이션상 아직도 저평가다. 이게 왜 저평가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까?
적정 주가의 연결선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아까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이익이 넘기지 못하더라도 신고가 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단기순이익이 있어요. 단기순이익. 이게 분기별입니다. 분기별. 10분기예요, 10분기. 2.5년이죠. 여기를 쭉 보면, 이번 3월 달에요. 얼마가 나면 8천억 나왔죠, 8천억. 그죠? 그런데요, 작년 3분기하고 작년 2분기 한번 봅시다. 이때는요, 단기순이익이 9천억씩 나왔어요. 9천억, 9,400억.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8천억 냈는데 어떻게 이 9천억을 2분기 동안 한 것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까? 그럼 보자고요. 작년 2분기, 3분기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작년 2분기, 3분기면은요. 예, 작년 2분기, 3분기면 주가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2분기, 3분기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때 가격 보시면은요, 얼마였냐면 3만원 이하예요. 3만원. 3만원 이하였는데, 지금은 여기보다 이익이 못 하거든요. 근데 이만큼 올라갔다. 이만큼 올라가 있다. 지금 5만원까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간다. 그럼 이때는 성장성이 없었나? 예? 이때는 성장성이 9천억씩 그냥 2분기 동안 2분기 연속 내고 있는 동안에는 성장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저평가 구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구간이 저평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 아닙니까? 그죠? 5월달에 추천했잖아요. 추천해가지고. 왜? 저평가였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저평가가 이만큼 이익을 낸다고 갑자기 거의 뭐 한 80%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 80% 정도 저평가가 되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게 43,000원이거든요. 43,000원 넘어가는 구간은 전부 다 오버슈팅이에요. 오버슈팅이라고. 그러면 43,000원은 약 20% 오버슈팅이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기분 좋게 매도해도 됩니다. 기분 좋게. 소형주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끝도 없이 가겠지만은 대형주는요. 한 적정 주가 대비 한 20% 밴드 오버슈팅 나올 때는요. 기분 좋게 매도해도 돼요. 물론 매도하고 나서 뭐 55,000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생선의 머리 아니면 꼬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익이 분명히 많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저평가가 되었다면 분명히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익을 더 넘기더라도 앞에서 고평가가 되어 있었다면 이익을 넘기더라도 주가는 이래밖에 안 되겠죠. 이런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주식의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게 뭐예요? 뿌리를 찾는 과정이잖아요. 이 뿌리를 찾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적정주가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쵸?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런 적정주가 펀더멘탈의 연결선이 바로 이거죠. 네. 여기 지금 제가 이 대박 플러스 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4월 18일 날 매수가 38,000원에 다시 또 매수 추천했을 때 요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이 선들이 전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선들이. 자, 뿌리가 이렇게 탄탄해지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탄탄해지고 있는, 즉 실적이 이만큼 좋아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적뿐만이 아니라 뭐 자산적 가치도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이렇게 좋은데 꽃이 안 열릴 수가 있습니까? 뿌리가 이렇게 좋은데 당연히 꽃이 열리고 그렇죠? 잎이 나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아,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에는 기업의 어떤 자산의 이익이 쌓이고 결국 튼튼한 자산의 상승이 나올 때 이익은 가장 많은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항상 꽃이 열린다. 이런 정보 한 종목만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종목 사가지고 계속 추이가 이 뿌리가 썩지 않는지 계속 물만 주는 거예요. 썩지 않도록 물만 주면 계속 있다가 확 만개를 하는 거죠. 이게 주식 투자입니다. 당장 오늘 물 많이 줘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뿌리는 아예 안 보고 잎이 하나 뚝 떨어지면 야 이거 이제 이거 죽는 거나 보다 잎이 떨어져야죠.
떨어져야지 또 그게 걸음이 되어서 또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주식 투자는 바로 이런 것에 있다. 이게 바로 주가의 본질입니다. 자, 결론인데요. 결국요, 주식 투자는 이 뿌리를 찾은 다음에는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거. 끊임없는 시간과의 처절한 싸움이에요. 정말 처절한 싸움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의 바탕이 있어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의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업 가치를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기업 가치를 보는. 이 기업 가치를 제가 항상 뭐로서 통해서 말씀해 드립니까? 적정 주가, 교육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밸류 밴드 한번 보세요 하면 딱 보면 이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쪽으로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21선, 61선. 여기에 흔들리고 수급이 누가 사고 판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다. 이런 것을 볼 게 아니라 각각의 기업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수익률들 얼마든지 앞으로도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워렌 버핏 2.0 오늘 주가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시청자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분께서 문자를 주신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요, 두 종목인데요. 일단 코리아 FT와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두 종목을 가지고 계신데 비중이요 50대 50, 딱딱 반으로 두 종목의 승부를 거신 승부사. 자, 그런데 코리아 FT가 5,480원에 사셨어요. 근데요, 예, 잘 사셨죠, 그죠?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면 6,330원입니다. 그러면 5,460원이니까 이 정도에 사셔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비중 50%를 실었다. 내공 수위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아주 수익을 잘 구성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요, 보시면 매수 가격이 얼마냐면 24,850원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거의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자마자 지금 27,150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아마 사자마자 바로 점핑이 나오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역시 두 종목 굉장히 감각적이고 승부를 보시려고 하는 습성이 있으신데, 그런데요, 종목 성전 능력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우선요, 코리아 FT 하면은 자동차 역시 부품주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역시 실적이 너무 좋아요. 이 기업도 실적을 보면 굉장한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리아 FT의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요, 이 기업의 이익은요, 상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꾸준한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자, 코리아 FT 보시면, 네. 수익성 비율이요, 총 자본 수익률이 지금 6%에서 지금 보시면 2013년 작년에는요, 수익성 비율 9%대까지 쭉 9%, 10%까지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변함이 없어요. 이런 기업들은 항상 어떠냐면 1년, 그러니까 몇 달 이래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기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수직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의 이제 적정 주가와 이제 밸류 밴드를 통해서 보자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 밸류 밴드를 보시면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각도가 강하게 올라갔다가 약하고, 강하게 올라갔다가 약해요.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요. 그죠? 그리고 약하게 올라가는 구간에는 많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정 부분 저항대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요, 일단은 각도가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가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도 이 정도의 각도면 굉장한 각도거든요. 그래서요, 이 적정한 가격을 약간 주가가 시장이 반응을 해서 반응의 어떤 영역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는 진격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요, 이 목표가 7,200원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7,200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 구간이 바로 무슨 구간이 되는 거죠? 오버슈팅 구간이 되는 거니까 저 정도 넘어가게 되면 가벼운 마음으로 이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네요. 현재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흐름들 아주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하면 워낙에 우리 국내 1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의료보험 적용도 되고 앞으로도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그죠? 앞으로도 기대치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역시 오스템 임플란트도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하나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역시 실적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그래서 주가가 점진적인 이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역시 한번 보시죠. 밸류밴드 보시면은 이 각도가요, 그래도 실적이 좀 주가가 좀 과대반영됐다가 각도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주가가 못 가죠. 주가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가도 그냥 다 반납해야 돼요. 왜냐면 가치가 뿌리가 아주 탄탄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이렇게 하락하던 게 슬그머니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지금 뭐냐면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다시 이제 본질적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여기가 이 정도 각도라면 이 정도 선에서는요, 한 번쯤 이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이게 바로 이제 적정 주가인데요. 이게 적정 주가 선이거든요. 이 적정 주가 선에 살짝 부딪히는 정도가 되면 이 정도에서는 이익 실현하자. 그래서 제가 가격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요,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지금 매도 타이밍인데요. 24,850원, 현재 가격이면은요, 현재 가격 살짝 넘어가면은요, 오스템 임플란트 정도는 한 번쯤 매도를 해보자. 오히려 아까,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좀 7,200원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적어도 반 정도만이라도 이익 실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두 종목, 정리가 좀 잘 되셨나요? 그래서 밸류밴드를 통해서 진단해 드려봤고요. 자, 이제는 다음 주 여러분들이 종목 공략해야 될 저의 추천 종목 한 종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다음 주 공략 종목입니다. 다음 주 공략죠. 패션입니다. 패션. 한섬입니다. 한섬. 02만 번. 예, 한섬. 자, 섬유 의복하면 한때 엄청나게 잘 달렸다가 요즘 조금 쉬고 있죠. 근데 한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부분이 있겠습니다. 일단 전망 좀 보자면은요. 이게 이제 원래 CJ로 간다, 어디로 간다 말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현대 홈쇼핑에서 이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가 되고 나서 정비하는 기간이 약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부터는요,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빵빵 터져 나오는 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새로 이제 발리라든지 이런 브랜드의 수입품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어떻습니까? 원화가 강세죠. 달러가 약세죠. 수입품 많이 팔릴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의 확장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파리에 법인 설립했죠.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적이 조금씩 이제 가시화가 될 것 같은데, 유럽 파리뿐만 아니고요. 그다음 북미, 즉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이 회사 법인 설립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진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분명히 존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실적 한번 보실까요? 그간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실적을 보시면 이 끝단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잘 체크해야 되죠. 이익은 아직 못 돌아섰어요. 그런데요, 매출은 돌아섰습니다. 자,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매출이 돌고 나면 누가 돌아온다? 매출이 돌고 나면 영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집 나갔던 당기순이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은 우리가 뭐예요? 매출액에 다시 안정적인 상승이 전환되고 있느냐의 포인트인데, 전환되고 있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네요. 자, 10분기 역시 이익은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역시 밸류밴드를 통해서 이제 상세히 마지막 정리해 드릴 건데요. 자, 볼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 밸류밴드 상승의 흐름이 나왔죠. 상승하는 거 주가는 당연히 상승합니다. 그죠? 가치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이상한 거죠. 주가가 떨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잘 올라가고 있다가 이쪽에 이제 소위 말해서 작년 올해 1분기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안 좋게 나오면서 밴드의 중심가, 적정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에서 빨간색에서는 항상 뭐예요? 요거 튕겨져 나가면 고평가니까 여기에서는 매도 아닙니까? 그죠? 빨간색 딱 매도잖아요. 그러고 나서 밴드가 확 줄어들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다이렉트로 확 깨고 내려가 버리죠. 그럼 요 밑에 지금 존재를 하는 이런 구간이 바로 어떤 게 되죠? 저평가 심화 구간이 되는 거죠. 저평가가 너무 심화된 상태죠. 너무 많이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정한 반등은 나와요. 근데 이 반등도 딱 어디까지밖에 안 나옵니까? 저평가가 내가 반등 나와봐야 여기 선까지밖에 못 오죠. 밑에서 두 번째 선까지밖에 못 와요. 여기에서요, 그냥 잘라내야 돼요. 손절매를 하려면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왜? 고평가에서 저평가는 심리적인 충격까지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탈되죠? 근데 이제는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적이 나빠지고 기대 가치가 떨어졌었는데, 이 시점을 기점으로 다시 2분기를 기점으로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전환됐네. 그럼 앞에 이렇게 맞았잖아요. 심리적인 충격 이후에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부분, 그것들이 다시 한번 나왔고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요 밴드만큼의 크기는 뭐라고 안전마진이라고 그랬죠. 집 팔고 논 팔고 사도 괜찮다. 그 정도로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안전마진을 한 번 더 딱 찍어주고 나서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행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전반적인 이제 그림이 머리에 들어오셨어요? 매매 전략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26,000원입니다. 26,000원이고요. 3개월 목표가 29,500원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23,500원으로 설정할게요.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이나 다음 주 어떤 장세라든지 그리고 향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은요, 일요일날 저녁 9시 아시죠? 예, 샘플러스로 들어오시면은요, 자, 여러분들 항상 따뜻하게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략도 세워보시고, 이번 주 딱 1시간만 할게요 하고 일찍 주무시고 우리 월드컵 응원하면서 또 한번 길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